안녕하십니까, 이해란입니다. 예,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오신 독일 통일정보연구소의 박상봉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충격적인, 이게 뭡니까? 속보? 특정이죠. 특정. 예, 그동안에 우리가 황병서에 대한 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강등이 됐다느니 뭐 어디 교환소에 가느니. 그 잠깐 우리가 관련 후면을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네요. 요거. 예, 요거죠. 요거가 이렇게 나왔죠.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최근 처벌받았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했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이 20년 만에 이뤄지고 있는 건데 당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연 황병서가 어떻게 됐느냐에 관한 기사를 어저께 어저께 이제 독일의 ARD, 그러면 ARD, 이거는 이제 독일의 제1공영방송입니다. 아주 신뢰가 높은 방송이 어제자로 이 황병서가 처형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도이칠란드 funk라는 언론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ffenbach by Hochrangige Militärs hingerichtet. 2명의 고위급 군 간부가 처형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제목으로 독일 제1공영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도이칠란드 funk가 보도한 것이 어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처형됐다는 거죠? 처형됐다는 거죠. 힌리히텐. 그 밑에 좀 내려주시죠. 이 힌리히텐이라는 얘기는 참수입니다. 참수당했다. 그런 보도를 해서 충격을 더해줬는데, 이게 어제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2명의 고위급 간부가 처형됐다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은 그게 지금 김원홍이라고 나왔는데 이 보도에서는 한 명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그 사람은 작년 올 초에 6차 수소폭탄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했는데 9월로 연기된 것은 바로 이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연기됐다, 이런 보도와 함께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황병서라고 분명히 지목해서 황병서가 처형되었음을 이 신문이 그대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장원으로 강동됐다거나, 그렇죠. 뭐 당원직을 박탈당했다든지 이거는 다 낭설이고 여러 벌써 소문인데 이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 보도죠. 북한에서 사실 고위층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비밀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황장엽 선생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고압선으로 다가가는 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말이 새삼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2인자였습니다. 북한의 2인자 자리는 일찍이 처형된다는 징크스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처형과 숙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황병서가 이게 김정은한테 엄청 아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 언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김정은의 옆자리에 2인자로 황병서의 위치가 그동안 쭉 화면에 보였었는데, 그 2인자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하게 어제 보도에 따르면 그 처벌이 이제 처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상당히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복잡하군요. 다른 소식은 또 없으십니까? 또 하나는 이제 삼천기로 갔고, 이게 이제 디차이트라는 또 권위지죠. 디차이트라고 하면 독일에 아주 권위 있는, 이것도 주간지입니다. 일본이 국방비를 460억 달러를 증액해갖고 내년에 이제 미국식 이지스 어쇼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망 두 시스템을 두 곳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키타현과 동부 쪽이죠. 그리고 서부의 야마구치현에다가 이 46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두 곳에 설치한다는데, 이 규모가 46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4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많네. 한 해 국방 예산보다 많은 거죠. 많으네요. 이걸 증액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일본에 구축한다는 보도가 났는데, 이것이 뒷사이트가 얘기했는데, 제가 이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 러시아는 이미 핵 강국 아닙니까? 네.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나와 있고, 네. 일본은 이제 또 46억 달러를 증액해서 460억 달러를 증액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미국의 최신 군사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주변국들이 다 군사 강국으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미동맹도 약화되고, 그리고 평화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한반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뭐 불안하기 짝이 없죠. 왜 이렇게 무능해진 겁니까? 글쎄요, 국제 정세를 이렇게 엉뚱하게 읽는다고는 뭐 애초에는 생각지 못했죠. 저는 이 나라의 그 정권을 잡았던 자들, 이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 다 한강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그러니까 강서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뭡니까? 일본이 이렇게 군사적 영향이 강화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네. 이건 경제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강국이죠. 이 중국이 경제 강국한 거는 또 일본이 경제 강국한 건 또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460억 달러가 이제 증액이 됐고, 기존의 기존의 국방비 예산을 포함하면 거의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0% 정도가 일본이 국방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보다 지금 국방비가 2배가 더 지금 2배보다 더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뭐 네. 총 규모로 따지면 5배죠. 그렇게 네. 이제 군사 강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셔가지고 약소국이라고 엄청 읍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의 또 그 기분은 그렇게 건드려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강경화 장관을 일본에 보내는 건 또 뭡니까? 그러게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내지는 말든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불참한다고 나왔잖아요. 탄적인 얘기는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탄저균입니다. 그렇겠죠. 생화학무기. 이거는 가벼워가지고 탑재하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검증도 안 돼요. 그것도 어저께 이제 독일 신문에 여러 곳에서 그 얘기는 다뤘어요. 예. 북한에서 화학무기, 이 탄저균에 관한 화학무기 개발이 상당히 깊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원래 북한이잖아요. 핵보다는 더 많이 발전시킨 게 생화학무기입니다. 거기서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해보기는 핵이 아니다 말이죠. 생화학무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탄저균 이런 거에 대한 방어 무슨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신을 개발하는데 아직 원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는지 청와대는 염치 없이 자기네 것만 구입했대잖아요. 그 사실 확인이 됐나요? 네, 자유한국당 이름이 김상훈. 네. 김상훈 의원이 그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한 거예요. 아니 3,050만 원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청와대용만 구입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백성들은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아니 전쟁 안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는 구입하고 우리가 죽으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네요, 이거. 아니 그러면서 뭐 또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서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전쟁은 어떻게 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중국이 심상치 않은데요. 왕흥광이라고 하는 예비역 장성에 대한 보도가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신문에 났어요. 이 예비역 장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반도 전쟁은 언제라도 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국경지대에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이제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 이제 어저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네 신문에 이제 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보도가 이제 어디에 났냐면 글로벌 타임스, 중국의 지역신문 글로벌 타임스하고 홍콩에서 발행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이거 되게 큰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우스 차이나. 이 신문이 이 왕홍광이라고 하는 예비역, 중국 예비역 장성의 얘기를 보도한 내용을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가 인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각국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뭡니까? 대공기능 해체. 댓글, 그 잘난 댓글 때문에 대공기능은 해체하고 기무사도 해체하고 간첩은 하나도 안 잡고 정보활동도 하나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이게 좀 또 심각하죠. 또 하나 이제 보도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도됐습니다만은 이게 러시아 국영방송 뉴스 전문 채널인데요. RT라고요. 이게 러시아 뭐 텔레비전 이런 약자인데 그 보도가 이제 독일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의 신안보 정책에 대한 보도를 했어요. 요즘에 했죠.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안보의 위협이며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다. 맞습니다.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및 정보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틈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돼 있고 러시아도 중국의 그러한 그 전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신문을 이제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강력한 패권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 정말 오늘날 우리가 트럼프의 행보에서도 보듯이 정말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행보의 뒤에는 결국 막강한 군사력이 있죠. 그러한 강력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신안보 정책을 발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동맹이고 군사적으로 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와도 상충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자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협조하고 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꾸 중국 쪽으로 기우는 걸 보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정말 이게 과연 이렇게 돼도 국가 안보가 안전하게 될지 이게 굉장히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상태죠. 저기 박사님,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신이 더 있다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이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얄미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동맹국인데 자꾸 동맹을 배제하는 행동을 하고 중국 가서 1대1로에 동참하게 또 얘기를 하고 삼불 정책 약속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40년, 70년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죠. 아니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 대접받는 이유가 뭡니까? 한미동맹 때문에 대접받는 거죠. 그러한 강력한 군사동맹이 있으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만약에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매일 요새 서대문에 독립문 있잖아요. 독립문이 뭔 줄 아세요? 그렇죠. 그 중국 사신이 오면 맞아요. 왕이 가서 맨날 영접하는 곳이 그 독립문입니다. 그렇죠. 한미동맹이 깨지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허리 펴고 먹 쳐들고 소리 지를 수 있었던 데가 한미동맹 그렇죠. 때였어요. 한미동맹 때였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건 무슨 스스로 알아서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뭐 약소국이라느니.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이 약소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약소국 아니죠. 우리는 정말 강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대학에 가가지고 무슨 약소국이라느니 뭐 중국이 빛나야 뭐 한국이 빛난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약소국이라고 그래서 이 가슴에서요 이
벽돌장에 빠지고 정말 철렁하더라고. 눈물 났어요 진짜. 아 그래요? 아 약속은 아니죠.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고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핵 보유국이니까 강대국입니까? 멍청해가지고요. 멍청해요. 그 또 다른 뉴스는 없으십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난 12월 15일인데요. 온라인 매치죠. T 온라인이라고요. 예. 이게 이제 독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최근에 슈퍼노트. 슈퍼노트. 예. 슈퍼노트라면 가짜 미저죠. 달러죠. 100달러짜리 예, 미저 지폐인데 예. 그 정교함이 상상을 초월한 새로운 정교함이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 인쇄기가 예. 수억 달러짜리 인쇄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야 정교한 그 슈퍼노트를 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수억 달러의 인쇄기를 들여서 슈퍼노트 위조 달러를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뿐이 없다. 한국에서 지금 슈퍼노트가 발견됐다는 얘기를 이제 독일 신문이 이제 보도한 겁니다. 어떻게 발견됐을까? 홍진호가 싣고 온 건 아닐까요? 왜냐면 뭐 지금 슈퍼노트가 뭐 많이 우리나라에 많이 좀 아니 그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홍진호 아니면. 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북한에 가짜 달러 진짜 많아요. 왜냐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집에 가짜 달러 이렇게 100개씩 묶은 거 있죠. 100달러짜리 100개씩 묶은 거 60다봐. 그럼 얼마예요? 60개. 한 박스예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했어요? 한 박스 갖고 왔어요 누가. 그래? 이거 가짜 달러라고 팔라는 거예요 중국에. 근데 보니까 어때요? 진짜 같아요? 새 거예요. 그 진짜 같아요. 근데 진짜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그 머리 큰 그 대통령 말고 머리 조그만 대통령이죠. 옛날 거. 그거였어요. 근데 새 거였는데 알짜 새 거예요. 금방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못 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북한이 찍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가짜인 줄 알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진짜 달러가 얼마였냐면 27,000원이었어요. 27,000원? 27,000원인데 이 가짜 달러를 6,000원에 팔라는 거예요. 6,000원에 팔아서 4,000원에 100달러에? 네, 100달러에. 네. 그럼 4,000원, 6,000원이라고 그래도 그게 100달러짜리 6,000원에 사니까 60개잖아요. 60타가 100달러짜리가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6,000개. 6,000개죠, 6,000개. 그러니까 그거 돈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4,000원씩 주고 우리는 2,000원씩 먹으라는 거예요. 오다 팔아도 잘못 팔다가 매마다 죽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북한의 슈퍼노트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북한의 슈퍼노트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차 대거리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할 때 그 가짜 달러들을 끼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이제 여기서 보도한 그 핵심은 그 슈퍼노트가 그때하고는 또 한 개 발전했겠죠. 발전해서 그렇죠. 정말 구별하기가 힘든 정도의 완벽한 슈퍼노트다 하는. 그러면 이거는 한국의 협조 없이 불가능했을까요? 아니 뭐 한국이 협조할 일은 없고 이제 북한 내에서 점점 더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그를 협조가 될 수도 있죠. 아니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선 일부 한국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는 있죠. 그렇지만 한국이 같이 찍었다는 얘기는 찍은 건 아니지만 찍는데 기여를 했을 수도 있다. 뭐 찍는 것보다 이제 유통하는데 어쨌든 도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한국은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네요. 이게 위조 달러가 이렇게 돌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이게 지금 뭐 이제 요즘 제재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 부분에서도 지금 EU가 한국을 조세 회피국으로 지정하는 거라면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나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평택이나 그러한 한국 내에 뭐 중국인 거주 지역 그런데 뭐 엄청난 돈들 그리고 부동산에 정말 엄청난 중국 자금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한국으로서는 뭐 한국이 지금 불법 그 국가로 낙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제재를 받겠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신에서 이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한국의 언론들이 참 근데 좀 우리나라 언론 다 뭐예요 이거? 이런 거 다 보도 안 하고 뭐예요? 거의 하루에도 보면 말이죠. 엄청난 양의 그 북한발 소식이 외신에 특히 독일 언론, 유럽 언론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거기 주요한 것만 추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몇 시간 얘기할 정도의 그런 보도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제가 안 나와요. 없었어요. 한국의 신문을 본 지가 오래돼갖고.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수준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정부의 탄압으로 말미암아서 안 하는 걸까요? 지난 10월 3일이 독일 통일 27주년이에요. 그러면 분단국으로서는 독일 통일이 27년을 맞고, 그리고 여러 통일이 있었지만 독일 통일처럼 성공한 통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도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 준비를 하고 교훈을 삼는 것이 분단국 언론의 책임 아닌가요? 그렇죠. 10월 3일날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제가 보지 못했어요. 기사 나온 거. 안 했어요. 참 이 정도로 한국의 언론인들이 무책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요거를 속보로 먼저 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